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크고 우리가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빵 뚫려가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폭포. 수도들을 보면은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 많죠. 이 식민지를 개척한 그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살기 적합한 데를 찾은 겁니다.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에 1700m고요. 케냐의 나이로비도 1700m. 기타 그 여러 나라의 수도를 보면은 1000m가 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식민지를 유일하게 겪어보지 못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가 가장 높죠. 아프리카 남쪽에는 칼라리 사막이라고 굉장히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부시맨입니다. 부시맨. 덤불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표현으로 부시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 종족 이름이 있어요. 코이족, 코이산족 또는 산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종학상으로 황인종이고요. 원래는游牧민족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원래 주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안반에다가 바위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소라든가 자신들이 끌고 다니던 그 가축들을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칼라리 사막에 사느냐? 아프리카가 이 사람들 땅이었다가 흑인들이 이 어디선가 무기를 갖고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이 이제 가나 인근에서 이 철기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하라 이남 쪽은 그 흑인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다 정복을 하고 원래 원주민이었던 부시맨들, 이 산족들은 칼라리 사막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현재 그래서 이 부족들, 이 종족들은 한 9만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9만 명. 지금은 이제 수렵 채집을 하는 거죠.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 멍청하게 그렸어요. 사실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Nyeklan cik pade. Aing. Bisaan maneh. 자, 이 나미부 사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오릭스들이 사람을 반기고 차 타고 하여튼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예, 깊숙이 들어가요. 뭐 1시간 정도 이상 차 타고 이렇게 쭉 그 비프장도를 따라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강물이 흐르다가 사실은 이제 다 막힌 거죠. 갈라진 지반으로 땅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다 한 1.5km 정도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 나미부 사막의 최종 목적지는 죽은 물 웅덩이입니다. 이 바닥은 아주 하얗게 어떤 점토질이 다 굳어 있어요. 땅이 완전히 다 말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박제되어 있는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오래된 건 1500년 됐고요. 700년, 뭐 500년, 뭐 이런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옛날에 강이 좀 흐르다가 다 막혀가지고 강바닥 깊숙이 약간의 물은 있을 수 있겠으나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냥 서 있는 나무들이에요. 특히 아카시아 나무들. 근데 이 주변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파란 하늘. 사막이니까 비 안 오고 항상 파란 하늘이죠. 뭐 구름이 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변은 아주 빨간색 사막이죠. 그 자연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준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모든 예술가, 사진 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죽은 물 웅덩이에요. 데드 플라이.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에 한 350m짜리 모래 언덕이 있어요. 쫙 올라가 있습니다. 37도 각도로 올라가 있어요.
37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걸어보면 우리가 걷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푹푹 빠지거든요. 그리고 45도 그 더위에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면 잘 못 가죠. 근데 서양인들은 걷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모래 언덕을 그 미친 언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빅 데디 이렇게 합니다. 빅 데디. 근데 사실 여기가 멋있긴 되게 멋있나 봐요. 이 바닷가 쪽에도 이 사막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바코프문트라는 곳에 사막이 바다하고 붙어 있는데 그 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 경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막하면은 보통 이제 놀이 문화들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보통 사막하면은 이제 버기카 있죠. 하면서 막 사막을 질주하는 그런 칼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막 썰매를 타야 되는데 여기에 살 수 있는 거는 그 맨발로 모래 언덕을 오르는 그런 정도죠. 자, 나미비아도 사실은 이제 사막이지만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독일이 지배를 했다고 했는데 독립을 좀 되게 늦게 했죠. 1990년도 정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데 있었냐면요. 놀랍게도 이 모래 사막 위에 다이아몬드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놀랍죠. 이제 걸어 다니다가 막 줍는 거예요. 이제 원석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 광산 속에 들어가서 뭐 막 해가지고 뭐 충격을 줘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돌멩이 줍듯이, 이삭 줍듯이 줍기 때문에 그곳에 한때 그 사람들이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주웠던 곳이 나미비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패하고 나서 나미비아가 이제 그 신탁통치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남아공으로 넘어가거든요. 남아공에서도 이제 그거를 빼앗지 않게,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잡아 놓고 있었던 것이죠. 1991년. 진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독립한 국가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은 소득원이 사실은 아직도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줍지 않고요. 줍는 건 끝났어요. 이제 땅 파서 이렇게 파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도요. 하여튼 독일이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 독일인들이 들어온 다음에 가축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소 25만 마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원주민 주류 사회에 있는 소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거지가 돼가지고 독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산업체, 뭐 광산이라든가 아니 이런 곳에 거의 반 노예 신세가 됩니다. 너무나 이 인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1904년부터 1907년도까지 전쟁을 하는데 독일이 가만뒀겠어요. 아주 쓸어버립니다. 두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어떤 부족은 절반, 어떤 부족은 80%를 다 죽여버리죠. 한 7, 8만 명을 한 번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이제 학살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모든 아프리카가 다 그래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그 국경들이 누가 잣대로 그랬나 할 정도로 쭉쭉 그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래 아프리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고요. 부족끼리 넓게 퍼져서 살았었어요. 그냥 국경 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띄엄띄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이것을 다 차지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원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빅토리아 폭포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퇴치할 수 있는 약 키니네가
개발이 되면서죠. 들어가면 다 죽던 그 백인들이 죽는 숫자가 확 떨어졌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탐험과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고요. 나중엔 영국 왕립 지리학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 조사한 거예요. 모든 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 벨기에가 현재도 우리나라 남한 땅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 뭐 그만한 땅, 그보다 이제 작은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그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인 기자, 그러니까 영국 출신 미국인 기자 스탠리한테 돈을 주고 원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사인을 받아내냐면 니네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니네들 괴롭혀서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훌륭하신 벨기에 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기 사인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해요. 한술 더 떠서 콩고 자유국이라는 걸 설정해가지고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제 킨샤사가 이제 콩고 민주화공화국에 있는 곳인데 이 콩고강이 있는 곳을 자신의 안방으로 삼았거든요. 콩고강이 얼마나 크냐면 아마존 다음으로 물이 많아요. 길이는 그렇게 아마존보다 길지 않지만 깊이가요 200m 정도 됩니다. 물의 깊이가 200m예요. 강물의 깊이가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콩고강이 워낙 수량도 많고 물살도 빠른 곳도 많고 깊이가 깊다 보니까 콩고강을 사이에 그 식생이 다르다 그럽니다. 콩고강 남쪽에 사는 동물하고 북쪽에 사는 동물이 다르대요. 이 벨기에 땅에 78배가 되는 거예요. 개인 그 재산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가 그 일대를 식민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프랑스하고. 이 상황을 딱 보던 제3자가 나타나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에이, 왜들 싸워요? 이렇게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베를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열강들하고 미국하고 다 모여가지고 심지어 오스만 투르크까지 모여가지고 아프리카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네 땅도 아닌데 주인 없는 땅처럼 여겨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속성은 뻔하죠. 자기네도 이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싶어서 이랬던 것인데 베를린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아프리카를 서로 맛있게 차지하느냐 해서 자기네끼리 결론을 냈습니다. 임자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듯이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은요, 자유무역을 허용할 것, 그리고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선교 그 본부 같은 데를 설치를 하면은 그것은 그 나라 땅이 될 것. 그러니까 돈 투자해서 먼저 가서 땅 차지하면 다 니네 거다, 우리 거 하겠다 이런 거죠. 그냥 빨리 뛰어가서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면 다 니네 땅이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 이 베를린 회의 이후 만들어진 땅이 이 직선으로 막 그어진 이런 땅이에요. 너무 가혹하게 흑인들을 정말 인권을 탄압을 하니까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왕이 야, 내 말 안 들은 애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냥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록을 이 정도로 남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충 1,000만 명 이상 죽인 겁니다. 개인이 명령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벨기에 국회에서 벨기에 정부에서 그 왕실의 재산이었던 그 왕의 개인 재산이었던 콩고를 벨기에가 이렇게 벨기에 국가 땅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콩고 민주화 공화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의 의사는 뭐 0.00001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때 독일은 이제 카메룬, 나미비아, 그다음에 지금의 탄자니아를 차지하게 되죠. 물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뺏겨요, 연합군한테. 그게 아프리카가 지금처럼 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수탈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남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유럽인들이 남겨놓은 이 쓰레기를 지금 떠안고 지금 사는 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자연환경도 좋고 살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이 낙후된 이유는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이죠. 절대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주로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이 아프리카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공용어가 프랑스인 나라하고 영어 쓰는 나라가 반반으로 나눠졌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사하라 이북은 대부분 아랍어 또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쓰는 나라가 있죠. 뭐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같은 이런 나라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나머지 남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부분 영어를 사용하죠. 막 나미비아라든가 뭐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 뭐 케냐, 탄자니아 뭐 이런 수많은 나라들 다 영어를 씁니다. 그 종교도 뭐 사하라 남쪽은 대부분 캐톨릭이 됐고요. 북쪽은 사하라 북쪽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아랍권에서 옛날부터 차지하고 했기 때문에 아랍의 문화 속에서 이제 이슬람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인구의 그 반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이제 이슬람, 남쪽은 이제 기독교 문화. 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죠. 자, 유럽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손엔 땅 문서가 있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그 아프리카에 관련된 그 영상을 보면은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덥기만 하고 뭐 춥지도 않고 산도 뭐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킬리만자로 산은 다 아시죠? 킬리만자로. 그 킬리만자로 산 이외에도 뭐 케냐산, 스탠리산 하면서 5,000m가 넘는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킬리만자로 산에 있는 만년설이 뭐 한 1%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거의 다 녹아가지고 가보면 맨눈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동쪽에 주로 이런 그 산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수많은 산들 중에서는 화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3,000m 넘는 산이 100개가 훨씬 넘죠. 자, 이 동아프리카는 이제 쪼개지고 있어요. 이 동아프리카가 쪼개지고 있는 그것을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합니다. 이스트 아프리카, 리프트 밸리 해서 리프트가 이제 찢어져서 이렇게 계곡이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어디의 일부분이냐면요. 대지구대라고 그래서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지구대가 있고 그 대지구대의 일부인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지구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레바논 계곡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해 들어보셨죠? 사해. 소금 호수. 소금 바다죠. 소금 바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사해 이런 계곡을 쭉 따라서 홍해를 지나서 이디오피아의 거대한 이제 계곡이 있거든요. 이디오피아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지구대입니다. 딱 쪼개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쪼개지는 가운데 지각 변동이 심해서 화산 활동도 많고요. 그리고 지대가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는 곳이라든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 1,300에서 뭐 2,000m 넘는 곳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쪽이.
자, 제가 탄자니아 여행 갈 때 보면은 진짜 이 쪼개지는 모습을 경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도로가 그냥 쭉 찢어진 거예요. 그냥 쭉. 그 지진 나서 찢어진 게 아니고요.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지진 난 것처럼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쫙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길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는 부분 또는 어떤 농토 이런 데가 쭉쭉 다 찢어집니다. 어떤 데는 대개 한 10m 이상 쪼개진 것도 있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지나가는 그 도로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차량을 막아놓고 준비되어 있는 차들이 와서 덤프 트럭이 흙을 막 쏟아내가지고 그곳을 이제 메워서 그걸 지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 있는데 직경이 20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응고롱고로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해발 1,800m입니다. 굉장히 높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동물이 살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동물들 속에서 동물을 보러 다니는 거죠. 사파리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 밀림이 아닌 그 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소에서 내가 같이 동물들하고 같이 숨을 쉰다. 정말 재미난 거거든요. 동물원이 아닌.